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간조선 2호로죠. 1월 17일 날 발간되는 월간조선 2호로의 실릴 기사를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정계 복귀하는 이낙연의 미래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미래를 점쳐보는 분석 기사를 박희석 기자가 썼는데, 박희석 기자를 모셔놓고 과연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치적 미래가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네. 거의 가까스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네. 국회에서 이제 인준안이 통과돼가지고 그렇죠. 예. 가까스로 이제 공직선거법이 정한 네. 기한 내에 총리직에서 탈출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에 복귀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정계 복귀를 하는 이낙연의 미래는 밝을까? 이낙연의 대권 가도는 탄탄대로일까? 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사실 이 대세론이라는 게 대선이 2년 이상, 차기 대선이 2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1등 하던 사람이 그대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좀 경우가 다른 건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네. 지금 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 2014년 15년 당시에는 새누리당 대표, 네.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였습니다. 1위였죠.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아마 본인은 그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내 지지율이다. 그렇죠. 나에 대한 지지다. 네. 아닙니다.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대표직에서 소위 공천 파동이 있고 나서 대표직에서 나오자마자 네. 김무성 의원은 대선 주자 리스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지 사라졌나요?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거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 받았다. 지지율 네. 나오다가 그렇죠. 탄핵 과정에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네. 그리고 지금 누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합니까? 김무성 의원을? 그렇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거의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네. 그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등인데 네. 보통 황교안 대표는 한 2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10%포인트라는 건데, 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거죠. 이게 이제 네. 개인별 지지율 이런 거지, 네. 이 진영별, 정당별 지지율을 해버리면은 압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낙연 총리의 미래는 밝을까?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박 네. 기자가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나요? 강점, 장점, 약점 이런 걸 좀 살펴보자고요. 네. 우선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장점이 뭡니까? 이낙연 총리의 장점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야당에서, 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타당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네. 상당히 이 논리적으로 네. 방어를 했습니다. 네. 그 논리라는 게 실제하고 다르게 논리가 좀 정교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예. 실제 정책의 효과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쓰는 표현, 절제되고 정제되고 간결한 표현, 네. 그 다음에 문장도 짧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정치인들한테서 느끼지 못한 그런 뭔가 간결함, 품격 있는 언어, 스마트함. 예. 네.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거의 거의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우처럼 네, 목소리가 저음, 좋죠. 저음. 예. 네. 그래서 이게 오래 듣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조금만 들으면은 상당히 신뢰감을 주는 네. 그런 목소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서 네. 상당히 효과를 본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혹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보다 약간 좀 중도적인 성향이 아니냐. 그래서 야당과도 일정 부분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협상, 네. 그러니까 소위 무슨 화합형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떤 이미지를 풍겨서 네. 이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는데 네. 근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것과 그 지지율이 폭등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김무성 의원은 얘기했지만 네. 이낙연 총리는 2016년 전남지사 시절에 네. 이 총리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이 그렇죠. 전남지사였죠. 전남지사였죠. 예. 전남지사 시절에는 대선 주자라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없었죠. 간혹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할 때 간혹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지지율이 1%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30%. 네. 그럼 그게 과연 뭐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뭔가 논리가 정교해졌냐? 목소리가 더 낮아졌냐?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결정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냥 이거.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로서 네. 2년 얼마나 있습니까? 한 최장수라고 7개월, 하죠. 예. 2년 7개월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반면에 경쟁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자가 왜 없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권의 대권 주자가 누가 있습니까? 안희정 네, 그렇죠. 날라가고. 날라갔죠. 안희정 확실히 지금 날라간 거 아니에요? 날라간 거죠. 네, 날라가고.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람도 그 무슨 문제 선거 아까 무슨 뭐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 가뒀다 네, 뭐 뭐. 그런 문제로 약간 불투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친문한테는 도저히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 무슨 예. 뭐 친문이 쓴 데스노트에 이름이 예. 적혔다 그다음에 말았다 뭐 이러니까요. 조국 지금 약간 뭐 좀 살아나려고 약간 몸부림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몸부림이 아니라 움직임. 그러니까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예. 인사로 싹 정리해주고 나서 마음에 SNS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경수. 거기도 뭐 예. 드루킹 나오가면 드루킹이 바둑이라고 했던 김경수. 네, 김경수. 성남지사. 네.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때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네. 착각했던 네. 오해했던 네. 임종석 씨. 음. 임종석 씨도 지금 뭐 정치 뭐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무슨 그렇죠.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정치 활동을 못 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잠시 거리를 두고 있거나 그런 네.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권 지지층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한테 표가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와중에도 네. 박원순 전 서울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 와중에도 네. 박원순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기가 많네요. 맞습니까? 일반적인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 그겁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원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 아우, 김부겸은 한 1%. 예.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콘크리트 지지층. 네. 아주 얇지만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이낙연 총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리고 야권의 경쟁자도 별로 좀 없죠. 변변치 않다는 느낌을 주는 모양입니다. 유권자들한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솔직히. 왜냐면 황교안 대표 정도밖에 없잖아요.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원희룡 또 누구? 없죠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금 대중 앞에 나서서 정치 활동 황교안 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도 있는 겁니다. 결국엔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란 간판했다는 후광 효과, 그렇죠. 범여권 경쟁자의 부재, 네.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떠난 네. 이 상황에 의한 반사 이익. 네. 황교안 대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신인이다 보니까 네. 정치적 미숙으로 인한 네. 어부지리가 이낙연 지지율 폭등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박 기자가 얘기한 그 주요 요인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주요 요인으로 해서 대선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평탄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상황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대선을 2년 넘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네. 당장 이낙연 총리도 총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네. 황교안 대표도 총선에서 네. 맞대결을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도 물론 아주 변화가 심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그거를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죠. 네.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당에 복귀하고 나서 과연 정치인 이낙연, 총리랑 간판을 뗀 정치인 이낙연이 네. 스스로 그런 환경 변화를 주도하면서 네. 대권 주자로 정말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총선의 간판으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내세운다는 게 지금 현 여권의 전략인 것 같은데 네. 나왔다가 뭐 지금 자기네들이 샴페인 터트리고 다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경기 같은 거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총리 이낙연은 어쨌든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공무원이라서 헌법 6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됩니다. 네. 명목상 표면적으로라도. 네. 근데 정치인 이낙연은 다릅니다. 음. 아주 자기의 진영 논리, 자기의 정략적인 계산에 따라서 네. 움직이고 그렇죠. 말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총리 이낙연한테서 느꼈던 그런 그 이미지, 객관성과, 그런 예. 호감 이런 거는 아마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어. 물론 이낙연, 정치인 이낙연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이어가려고 네. 노력을 하겠지만 하겠죠.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면 뭐 알수 사실이야 있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알수 있죠. 예.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렇죠. 상당히 뭔가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국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했다. 네. 야, 우리의 대안이다. 네. 왜 황교안은 공안검사에서 안보관도 투철하다. 네. 근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대선에? 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대표로 출마하기 전당대회 그렇죠. 나오기 전까지는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좋았습니다. 네. 근데 딱 대표되고 실제 현실 정치에 들어간 순간 네. 반년도 안 돼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엔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따라잡고 네. 지금 이렇게 역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 자리에 있을 때 가졌던 쌓았던 그런 이미지에 따른 그렇죠. 사실은 모래성 같은 네. 무너지기 쉬운 그 지지율이 정치 이낙연한테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느냐 그건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박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아주 굉장히 눈에 띄는 내용이 저는 요게 아주 분석도 잘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대통령이 되려면은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데 예.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인사,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말들, 후보 때랑 뭐 대통령 되고랑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도층한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소위 말하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얘기인데 네. 다 해버리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왜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냐면 네. 아까 제가 나열했던 소위 범여권의 그 대선 주자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율, 현재 지지율을 다 합쳐보면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러니까 좌파 성향 후보들이 받았던 네. 득표율 48%와 거의 일치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군소 후보들. 네. 사실상 대선 주자 축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낙연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사실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죠. 그럼 결국엔 중도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 중도는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문재인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다. 네, 그렇죠. 예. 다 싫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너무 짜증난다. 네. 그래서 안철수가 이 틈을 지금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낙연 총리도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네.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랬다가는 바로 아까 얘기하셨던 대깨문, 자칭 깨어있는 시민, 네. 문재인 수비대들이 네. 출동해가지고 네. 몽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이낙연 적폐 역시 그렇죠. 저기 뭐야 심지어는 그럴 겁니다. 저 전라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정서상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우리 박 기자가 공교롭게도 저도 전남 영광 네. 출신입니다. 영광에서 소식지 왔죠. 소식지. 예. 또 이것도 나간다고 또 박 기자 또 댓글로 또 욕먹는 거 아닙니까? 또 월간조선이 호남과 비호남을 싸운다고 예. 그럴까봐.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싫든 좋든지 간에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라는 그런 거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 샴 쌍둥이 그냥 무허가 뭐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렇죠. 않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 공동체로 묶이면은 네. 다 안 좋더라고요. 본인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묶여버리면. 그래서 이제 박 기자가 좋은 문장을 써서 요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그 전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래요. 그거 말씀하시죠. 이제 시간도 예. 다 돼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 총리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낙연 총리가 정말 차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그런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면 진짜로 예. 뭐냐면 이낙연 총리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네. 혹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한 게 없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자기가 어떤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거를 그렇게 많이 이룩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전남 영광 한평에서 네.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꼭 네. 거기서 4번을 했습니다. 4선을 하셨죠. 4선. 예. 그러니까 그냥 4선이면은 와 저 사람 그래도 어떤 정치적 경륜 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당의 공천장을 받아서 전남에서 출마를 하면은 공천장 받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물론 내부 경쟁이 막 죽기 살기로 했겠지만은 네. 어쨌든 본선에서는 네. 상당히 편하게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본선은 뭐.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4선이나 했으면서도 뭘 했느냐 여러분 아니 그 이낙연 국회의원 기억하십니까? 의원 이낙연 사실 기억은 하죠. 저 출입을 했으니까. 뭐라고 4선이나 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의정 활동을 했죠. 의정 그러니까 활동. 의정 활동은 국회의원님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를 지휘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이겨본 경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없죠.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지. 네,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를 했습니다. 네. 직전에 광역단체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이낙연 네. 총리가 그럼 뭘 했냐?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모르겠습니다.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낙연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 기자가 다 답글을 남겨줄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어떻게 대권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렇죠. 청계천하고 버스 중앙 차로제하고 한승제 실시하고 그렇죠. 뭐 별거 다 해서 업적이 많아서 와 저 그렇죠. 사람 일은 잘하겠다. 예. 일은 진짜 잘하겠다. 일만 잘할 수도 있다. 아니 그건 모르겠고 예. 일은 잘하겠다. 예. 해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낙연 전남기사 도대체 뭐 했습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낙연을 왜 지지하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심어준 그런 허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이낙연 총리의 정계 복귀 이후 그의 이제 행보가 네. 과연 순탄할까? 순탄할까? 이낙연은 계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굳이 예. 따지자면 김대중계, 예. 동교동계. 동교동계. 에 출입했던 동교동에 출입했던 기자. 예. 근데 굳이 이낙연 걔를 따져보자면 지역구를 물려준 이계호 네. 의원 한 명밖에 없어요. 장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장관에서 그래서 또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이 없고 네. 당내 기반이 없고 네.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였다는 그런 어떤 후광 효과, 네. 반사 이익, 음. 어부지리로 지지율을 올린 사람이 네. 과연 그 지지율을 제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같은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는 엄청 거지. 비판을 하셨는데 하는 거지. 네. 몇 번 고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집장도 아니면서. 네. 아니 뭐 너무 어떤 타겟을 두고 안 좋은 얘기면 아니 그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낙연 장점 제가 총리.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무슨 또 댓글 엄청 달리겠네요. 제가 호남 출신이라는 아니 그걸 떠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